다음은 17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파트입니다. APBO하고 노멀 코스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PBO는 Accumulated Post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 그러니까 Actuarial Liability for 퇴직자 건강 비용의 이런 의미고요. Assuming a linear accrual of benefits over the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아까 조금 전에 구한 그 아바타 헬스 베네핏에 대해서, 이건 이제 토탈 베네핏이라고 했죠. 이 토탈 베네핏에 대해서, 이 토탈 베네핏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데, N하고 상관이 없고 급여하고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퇴직이고 40대 입사했으면, 근데 50세 지금 현재 50세다 그러면 이 아바타 헬스 베네핏에 대한 50세에서의 부채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20년분에 10년 동안 금했으니까 10 해서 2분의 1을 부채로 하겠다, 이런 의미고, 이만큼을 부채로 쌓아놓고 펀딩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펜션은 그 법적으로,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 강제 조항이 있지만 이 APBO에 대해서는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회계적으로는 PUC 방식하고 TUC 방식이 있다고 했죠. PUC 방식은 IFRS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래서 이때 부채를 프로젝트 베네핏 어블리게이션 이라고 하고, 요 PUC 방식에 의한 부채를, 요거는 이제 미국 IFRS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미국 회계법에 의해서 주에서 최저보험료 따질 때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TBO에 계산한 건, PBO에 계산한 거. 그래서 따라서 여기 APBO는 어떻게 APBO 두 개 앞자를 땄는지 APBO 해가지고, 요거는 뜻은 Accumulated Post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 하여간 APBO는 부채다. ABO하고 PBO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헬스케어에서 쓰는 부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설명드린 것처럼 아바타 헬스 베네핏에 대해서 총 근무기간 중에 현재까지 한 근무기간을 갖다가 부채로 한다 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아바타 헬스 베네핏이고 엔트리를 떴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 보험료를 그 시나리오별로 다 계산해야 되니까 앞으로 뺐죠.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linear accrual to each retirement age, 그래서 이거는 각 시나리오별 T에 대해서 linear accrual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특별하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레이터 어크롤 메소드라는 걸, 그러니까 문제에서 프로레이터 어크롤 메소드라고 하면 linear accrual to the earliest retirement age,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그 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전체 총 근로기간 중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바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바타를 갖다가 이 아바타 처음 일어나는 그 기간 분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게, earliest retirement age를 기준으로 하는 게 프로레이터 어크롤 메소드입니다. 문제에서도 그냥 linear accrual to the earliest retirement age라고 안 쓰고 그냥 프로레이터 어크롤 메소드라고 PCO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펀딩 이퀘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커시브 포뮬라에 의해서 그 노멀 코스트를 계산하고, 똑같이 노멀 코스트를 계산하고, 만약에 if no mid-year exit benefit이면 이거는 PUC, TUC가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N년으로 해서 준비금을 나누면 됩니다.
72장 본문의 마지막 문제 48번. 교재는 72번 C하고 72번 D입니다. 입사 22세, 현재 연령 52세, 퇴직 가능 연령은 62세에서 65세이며 연초에 퇴직, 52세 보험료는 B62 0이 5,000원. 그 다음에 에이지 그로스 레이시 1.02, 인플레이션 레이트 6%, I는 4%일 때 calculate APBO NC assuming linear accrual to the earliest retirement date. 그러면 프로레이터 accrual 메소드를 말하죠. 간단한 방법. 그리고 2번은 linear accrual to each retirement date. 이렇게 풀고. 자, 그러면 도해를 그려보면 65세부터 65, 62세, 62, 63, 64, 65세까지 퇴직이 발생하고 시나리오 따지면 1, 2, 3, 4 4개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0, 현재 연령 52세고 입사는 22세고 그러면 N은 30년이고 여기 M은 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존재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럴 때 APBO를 구하라고 했죠. APBO인데 프로레이터 어쿠럴레이슨 APBO인데 프로레이터 어쿠럴레이슨 총 근무기간 중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아바타 헬스 베네핏에 곱해서 계산을 하고 NC는 이거는 준비금을 N으로 나누면 되고 30년 나누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아바타 헬스 베네핏만 구하게 되면 다 구해지네요.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가 62, 63, 64, 65세 4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B 52대 시점에 프리미엄을 구하기 제일 편하다고 했죠. 52세 0 그 다음에 프리미엄하고 그 다음에 annuity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구하고 probability를 구하고 또 4개를 구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52세 시점에 52세 보험료를 구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거는 52세 시점인데 나와 있는 건 62 B 62.02 지금 구해져 있죠. 그러면 52세로 땡기면 그냥 이것을 C로 에이지 그로스 레이스로 할인하면 되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 되겠죠. 요거는 계산이 됐고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는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3.8106% 이율일 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net interest rate이겠죠. 어떻게 net interest rate를 확인하냐면 V스타 확인할 수 있고 V스타를 갖다 엎어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아마 마이너스 3.8106%가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62, 63, 64, 65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2세는 V스타에 10등일 거고 11등일 거고 12등일 거고 13등일 거고 이거 다 계산되어 있을 거고 probability는 0.2, 0.2, 0.2, 0.3 더 계산이 됐을 거고 그러면 썸이 계산이 되면 이게 아바타 헬스 베네핏이고
다 구해졌네요. 그쵸? 그럼 1번 다 계산됐고, 2번은 아바타 헬스 베네핏을 구하는데 각 연령별로 그럼 기존에 여기서 곱하기 t분의 n을 해줘야겠죠? 지금 30년, n은 30년의 변함이 없고, 여기까지는 m22니까 40년일 거고, 그 다음은 41년에서 30년, 그쵸? 그 다음에 요때까지, 45세까지, 44세까지, 40, 41, 42, 43년에 30년. 각각 구해서 또 새로운 토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바타 헬스 베네핏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APBO가 될 거고, 그것을 N으로 나누면 NC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답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V스타를 구했고, V스타 뒤집어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810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NU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2세의 보험료는 65세 보험료를 10년 할인한 거, 그래서 10년 할인한 보험료가 나와 있고, 그래서 고잉 투 포뮬라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V스타의 10승, 11, 12, 13을 계산했을 거고, 2, 3 프로버티 팩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썸을 하게 되면 21만 3,929원의 아바타가 나왔고, 아바타 헬스 베네핏이, APBO는 총 40년 기간 중에 30년이니까 16만원이 나왔고, 노멀 컨트리뷰션은 공시에 따라서 30을 나누니까 이게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더 간단하죠? 2번은 이 나온 값에서, 위에서 나온 값에서 연령별로 NT분의 T를 해주고, 그 값이 나오면 이게 바로 요거의 합이 APBO가 되고, APBO를 N으로 나누면 노멀 코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1번은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이렇게 돼 있고. 자, 답을 확인하시고, 다 확인이 끝나셨으면, 지금 72장의 본문은 총 7문제죠. 7문제를 한번, 지금까지는 이제 리튼 앤서 스타일로 풀으셨으면, 지금은 빠르게 멀티 초이스 방식으로 해서 한번 쭉 보면서 빨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72장 연습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APB, NC, X. 쭉 문제를 보고 그것이 APB, NC를 구하는 문제인 거는 알고, 그래서 NCX에 A×X n분의 스타 이렇게 한 번에 구하면 연공계리다라고 했고,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면서 풀면 경제학자나 수학자나 이과생들 이렇게 풀죠. 그 다음에 문과생들은 이렇게 쭉 만들어진 풀이 과정을 보고, 그리고 무엇인가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처음에는 기타 교본을 가지고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면 그땐 어떤 의미든 듣는 즉시 기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의 도리도 악보를 표현하는 작곡, 즉 창작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화가나 글로써 세상을 표현하는 작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글, 음악, 그림 등이 현재의 시대상을 나타내고 감동까지 준다면 이 수준에 이른 전문가를 우리는 아티스트, 예술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문과 영역이고 인문학의 범위에 속하고 언어나 철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등은 이과라 분리하고 인문학과 거리를 두고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계리사 자격증을 딴 순간부터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계리사가 된 후 여러분이 뽑아낸 숫자나 통계 자료를 보고 그것이 세상을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임을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뽑아내는 것은 AI가 다 할 겁니다. 머지않아 의사, 판사, 회계사 등은 모든 전문가는 AI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공감과 창의와 관련해서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뿐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30억인 골드만삭스가 AI를 도입하면서 프로 중에 프로라는 이들을 90%나 해고했습니다.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뒷면을 볼 수 있으면 커다란 부가 따를 것이고 뒷면을 못 본다면 전문가들은 AI에 밀려서 일반 직장인처럼 국민 기본소득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인문학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또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철학을 통해서 또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단서로 감동을 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숫자로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계리사를 액추어리얼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싶네요. 여러분은 그런 액추어리얼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전문가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왜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 재산을 날렸을까요? 왜 많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또한 왜 큰 소식을 보았을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투자와 관련하여 제가 좋아하는 명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그린 영화 빅쇼트의 프롤로그에서 나온 말입니다. 금융위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고 이 말은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문제 49번 72장의 연습 문제 9번 A는 35, X는 45, 퇴직 가능 연령은 62에서
65세 연초퇴직이고 45에서 보험료표에서 62세는 7,000원 프리미엄 인크리즈 그러니까 J는 2% C는 1.0이네요. 프리미엄 don't vary by age니까 그 다음에 I는 0.0812일 때 APBO Accumulated Post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 부채를 구하라는 거죠. Linear accrual to each retirement date each retirement date니까 시나리오 안에 전체 근속기간하고 현재까지 한 근무기간 넣고 아바타 헬스 베네핏 이렇게 계산하면 APO 계산되죠. 그럼 먼저 도해를 보면 62세에서 65세 63, 64 그 다음에 퇴직이 가능하고 현재 연령 X는 45세 A는 35세일 때 그러면 이제 APBO를 구하는데 그러면 시나리오는 1, 2, 3, 4 4번의 시나리오가 있죠. N은 10년이고 M은 45에서 65면 20년 19년, 18년, 17년 62세가 17년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면 62세, 63세, 64세, 65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 기간 중에 근속년 줘야 되니까 62세까지는 전체 기간이 17 더하기 10이니까 27년분의 10년 근무했고 총 근속 기간이 27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8년 근무했고 10년 해서 29, 30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45세 시점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45세 보험료 시점의 보험료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 프로바빌리티 각각 계산해 가지고 써하면 되죠. 그러면 45세에서 45세 보험료니까 45세 기준에서 62세가 7,000원이니까 45세는 그러면 65세 기준이 7,000원이니까 이거를 C 몇 년 하면 되죠? 62세죠. 62세 보험료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7년 땡기면 되겠죠? C 17 하면 되는데 C가 1이니까 그냥 7,000원이겠네요. 그렇죠? AR 스타는 이거 I가 0.06%일 때인데 아마 이거 J, C, I 계산해 가지고 I스타 구하면 아마 0.06%가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테니까 요거 사용이 될 테고 V스타 여기 이거 이 시점에 보험료를 다 사용하니까 V스타를 사용하고 17년, 18년, 19년, 20년 하면 되고 프로비빌리티는 이걸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썸을 계산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 계산해 보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이건 주어진 조건이고 I스타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V스타는 I스타는 0.06 그러니까 애뉴이티 팩터를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5세 시점에 62세 보험료나 45세 보험료와 똑같다. 왜냐하면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가 없기 때문에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APO 계산하면 보험료 그 다음에 리니어 크루어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 프로바빌리티 다 계산이 가능한 거고 썸을 하게 되면 5,586원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문제 50번 교재 72장 연습 문제 6번. X는 43, 퇴직 연령, 연초 퇴직인데 퇴직하는 연령은 62세 65세. 60세 퇴직할 확률은 0.2, 65세 퇴직할 확률은 0.3. 프리미엄 인크리즈 5% per year. J는 5%, I는 4%. 프리미엄 인크리즈 2% each year of increase in age. 그러니까 C는 1.02. 그러면 43세 보험료표에서 65세는 6,000원이다. 이때 아바타 헬스 베네핏 43세에서 구하시오. 자, 그럼 도해를 먼저 보면 65세 62세 퇴직 가능하고, 현재 X는 43세. 그러면 62세에서 63세가 20년이니까 62세는 19년, M은 19년이고, 아바타니까 N은 필요 없죠. N은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고, 65세는 45세가 20년이니까 M은 22년이네, 그쵸? M은 22년, 19년하고 22년. 이럴 때 아바타 헬스 베네핏. 그럼 시나리오는 62세 1번, 62세 2번. 1, 62, 2는 65.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고, 43세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 그 다음에 43세 거 하나만 사용할 거니까 V스타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probability 구하면 되겠죠. 4개만 구하면 바로 썸 해가지고 더하면 다 나오겠죠. 그럼 43세는 B 65에 0. 이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43세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43세 65세 보험료가 6,000원일 때 43세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C의 연령이니까 연령은 19년, 62세죠? 62세에서 이쪽까지 마이너스 19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애뉴이티 팩터는 여기 나와 있고, V스타의 T는 계산하면 나오고, 프로바빌리티는 0.2, 0.4 나오고, 그러면 썸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번에 한번 각자 하는 거에 대한 보험료, 지금 여기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보험료 계산하는 거였죠? 그러면 한번 65세, 62세, 43세 각각의 보험료 한번 계산해 보죠. 아까 B43에 0이 필요했죠? 이거는 B65 0 시점에다가 이렇게 했죠? C에 22 생각하면 됐었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각각의 보험료로 계산한다 그러면 B 이때 43세 시점에 43세 보험료고, 이때는 이제 시간이 19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62세 시점에 19년 흘린 시점에 보험료고, 이때는 보험료가 65세 보험료인데 시간이 이때 거에 대비해서 19년,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자, 이걸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B43 0을 안다고 하면 B43 0에서 곱하기 C 22승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J가 5%니까 1.05에 여기까지가 19승이죠. 19승. 여기까지가 22승이고, 19년 20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9승. 1.50에 대해서 19승. 이렇게 해주면 나오겠죠? 요거는 65세, 43세 65세까지 22년. 그러면 B43 0을 C 22승 1.05
22등 이렇게 해주면 또 되겠죠. 그럼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 주어진 대로 이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B 65 0이 주어졌는데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 0에서 분명히 여기는 19년이 지나야 되니까 1.05에 19승을 해줘야 되고, 나이는 65세에서 63년 떨어지니까 C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요거는 B65에 0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곱하기 C는 변화가 없으니까 C에 0승이고, J는 1.05에 22년 올라가야 되니까 22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거, C 43승이 뭐였죠, 아까? 요거 있죠, 요거. B60에 0에 22승. 요걸 바꾸게 되면, C 19승에서 22승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65에다가, 65 0에서 마이너스 3승 나오고,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또 요걸로, 또 43대 0을 요걸로 바꾸면, C22, 이거 서로 약분되니까 0이 되고, 65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똑같다. 그래서 각 연령별 보험료를 써서 아바타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V를 곱해서 아바타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V스타를 곱해서 아바타 헤스 베네핏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구해보세요. 직접 구해보시고 답을 다 하셨으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비스타 구했고, B43 0 구했고, 그래서 프리미엄,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 프로벌리 팩터 계산한 걸 더하면 303, 307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다른 이제 어나더 솔루션으로 보면 어나더 솔루션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거죠? 이거 B62에 19 구하는 거 구하고 B65에 22 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애뉴이티 팩터, 이번에 이제 디스카운트 V스타가 아니라 그냥 V로 곱해주고 나오면 이거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답을 확인해 봤고, 자, 마지막 문제 51번 교재 72장의 연습 문제 11번. A는 37, X는 62, C는 1.01, J하고 I는 각각 그냥 전부 모두 6%, 퇴직 가능 연령은 62세하고 65세, 중도퇴직은 연중앙에 발생하고, 65세는 도달시에 정년퇴직하고, 62세 중 62.5세 300명 퇴직, 62.5세 이전에 사직 근로자 없고, 62.5와 30세 사이에 10명 사직했고, 65세에 650명 퇴직. 현재 연령에서의 62세 보험료는 6,500. 이때 노멀 코스트 리니어 크루얼 to each retirement date로. 자, 그러면 먼저 도해를 그려볼까요? 65세가 있고, 62세가 X 현재고, A가 37이고, N은 37 빼기 62 빼기 37이니까 25년. 이거는 62, 63, 64, 65니까 25, 26, 27, 28. 여기 총 근무년수는 28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퇴직은 2번. 여기서 한번 시나리오가 정년퇴직 1번, 2번. 여기서는 300명 퇴직하고, 여기서는 650명 퇴직하고, 요 사이에 사직이 10명이 사직을 하고, 그러면
L62는 1000명이고 1000명. 그 다음에 여기서 60종부터 300명 더하기 300명 퇴사하고 1명 퇴사하니까 700명에서 10명 빼면 690명. 63세는 690명만 남네요. 그쵸? 690명만 남고 690명.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650명이 퇴직한다. 중간에 40명은 여기서 또 일주로 퇴직하든지 아니면 사망으로 퇴직하든지, 이땐 퇴직을 해도 돈이 지급되지 않죠. 그러면 노말 코스를 구하려고 그러면 공식일 수도 있는데 62.5세 중간에 지금 퇴직이 발생했으니까 리커시브 포뮬라에 의해서 NV 플러스 CN은 VPX N 플러스 1V 플러스 EPV B, 이거에 대입시켜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5년차 책임준비금을 구해야 되고 26년차 책임준비금을 구하고, 그 다음에 EPV 베네핏을 구하면 그러면 되죠. 25년차 책임준비금 25년 됐을 때는 1번 시나리오가 62.5세에 한번, 65세에 한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프리미엄 B는 62세 거 사용하죠. 이걸 사용하고 애뉴이티 팩터,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프라버빌리 팩터, 요거 4개만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것도 있네요. 그럼 지금 책임준비금이니까 토탈 근무기간 중 근무한 기간,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2개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62세 62, 그러면 요거는 여기 나와 있고 65세에 62 요거를 하나 계산해 가지고 나오면 되고, 요거는 애뉴이티 팩터 있고 이거는 계산하면 되고, 프로바빌리티도 L62에 300 중간에 퇴직이 300명, L60은 1000명이죠. L62에 650명 하면 계산이 될 거고, T는 총 근무기간은 25년이고 총 근무기간은 62.5세 여기까지니까 25.5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년 근무했고 총 28년 기간 하면 V25가 나오고, V26은 20 여기서는 중도퇴직이 없으니까 65세 하나만 있죠. 65세. 그래서 63세에 이때의 보험료 프리미엄 63세 1이겠죠. 1년이 지났고,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는 뭐 2년일 거고, 그 다음에 L63분의 65는 L65로 구하면 되죠. L65는 650이고 63은 얼마죠? L63은 여기서 300, 그 다음에 여기서 10명, 아까 699 했네요. 그래서 L65는 690, 63은 690. 그러면 P62는 L62, L63이니까 구해졌을 거고, 그러면 이거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베네핏 지급금은 이거죠. 이거 그냥 곱하는데 여기서 요만 바뀌겠죠. 25점 지급금이니까 25.5년을 근무한 다음에 세사니까 25.5고, 총 근무 연수도 25.5고, 그러니까 이거는 1이고 나머지는 이거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고,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노멀 코스트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직접 해보시고, 직접 다 하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자, 그러면
보면 이거는 주어졌고 v스타브 했고, 그래서 APBO를 구하면 아바타 헬스 베네핏에다가 리니얼 어크루얼을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프리미엄, 그 다음에 리니얼 어크루얼,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 프로벌리 팩터 또 썸을 해가지고 25년차 준비금이 나왔고, 26년차 책임준비금은 B31은 각각 올려주면 되고, 프리미엄, 리니어 어크루얼, 애뉴이티 팩터, 디스카운트 팩터, 프로벌리 팩터 해서 책임준비금은 26년차 책임준비금은 7986셈이 됐네요. 그래서 애뉴이티 팩터는 여기서 애뉴이티 팩터는 여기 다 똑같고, 요거만 25.5년을 근무한다면 대략직하니까 근무연수하고 평택연수하고 같죠? 요거만 날라가고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일거시 포뮬라에서 하나씩 대입하게 되면 2558이 나오네요. 이것으로 10시간이 넘었던 펜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강좌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고,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한국계리사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계리사 2차 시험의 연금 수리는 이론 강의 5시간과 실무 강의 5시간을 따로 듣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알아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저희 아이의 수험 기간은 가능하면 짧게 하고픈 마음이 크기에 연금 수리의 이론과 실무를 합쳐 40시간에 마칠 수 있는 강좌를 오픈할지 아니면 말지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강좌를 오픈한다면 유튜브에 올리겠죠. 올리는 시기는 저희 아이 스케줄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계리사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계리사는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지만 남을 찌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데 솔직하기까지 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피곤합니다. 제 경험으론 계리부나 상품개발부에 꼭 한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리부나 상품개발부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기에 맞고 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함이 부서원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시선은 날카롭게 다듬고 가슴은 따스함으로 가득 찬 계리사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찰리였습니다.